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이번 주 부진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래도 투기성이 좀 불어오면서 괜찮았거든요. 지수는 오르지 않더라도 먹을거리들은 계속 있었어요. 일단 2차 전지를 토대로 해서 투기성이 많이 올라온 것을 최근 들어서 여러 테마들, 그 중에서도 뭐 초전도체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관련주들, 중국이 단체 관광객 수 제한을 좀 풀면서 거기서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중국과 좀 관련이 될 수 있는 관광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로 또 확산이 되고 그랬었는데, 뭐 바이오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 부진해지면 투기성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도 시장을 유지하고 떠받쳐준 것은 투기성인데 다음 주까지도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 투기성이 더 떨어져서 좀 안 좋은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먼저 좀 볼까요? 코스닥 차트요. 자, 코스닥의 거래량 한번 볼게요. 지금 그래도 거래량은 늘어나는 흐름이잖아요. 이게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뭐 지수 고점을 경신을 했는데도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투기성이 좀 짙어지게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게 만약에라도 좀 흘러내리게 된다면 시장이요, 지금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꽤 중요한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게 된다면 거래량도 이렇게 급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투기성이 감소하면은 그대로 침체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간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야지 개인 투자자들 수익이 좋아지고,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또 수익을 잘 냈다라는 소문이 돌아야지 개인 투자자들 기관에 돈도 맡기고, 그러면은 기관도 여유가 생기니까는 뚝 하면은 갖다 팔아 제끼지 않고 또 많이 사주고, 개인 투자자들 또 여유 자금들 계속 유입이 되고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어서 시장이 좀 부양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환율이 좀 안정을 찾게 되면 외국인들 다시 매수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탄력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라도 다음 주에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서 꺾여버린다면은 상황이 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로 보실 텐데, 지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좀 더 추세 흐름이 단기적으로 안 좋게 됐죠. 이거는 삼성전자가 그런 동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이탈했고 이제는 좀 큰 추세의 지지를 받아야지 될 상황까지 된 거예요. 만약에라도 현재 위치가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 관리를 해야죠. 단기적이지만 위험 관리를 해야죠. 자, 그러나 제가 판단을 할 때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지나면서부터는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휴가철이 끝나는 것은 뭐 크게 연관성은 없겠지만은 거기에 좀 때 맞춰서 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실 텐데, 나스닥도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인데요, 단기적으로 흐름이 안 좋죠.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죠. 이게 왜 많이 떨어졌느냐를 파악을 해야지 됩니다. 인플레 발생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금리를 다시 또 올리면 어떡하지? 사실 지난 FOMC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달에 또 올리면 어떡해? 9월에 또 올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단기적으로 최근에 곡물 가격이라든지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대로,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표를 토대로 봤을 때 8월의 물가 상승이 다소 우려는 돼요. 자, 그럼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근데 몇 주 동안 한 달 넘게 좀 반영을 한 거죠. 나스닥도. 이게 어제 많이 빠진, 그러니까 목요일 시장에서 뉴욕 증시 목요일 시장이 많이 빠진 것은 FOMC 의사록 공개 때문인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를 하고 있는 차에 거봐. 맞지?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좀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그동안 미리 하락을 해왔던 거고, 그렇다면은 시장은 오히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뉴욕 증시도 오늘 이제 새벽 시장부터 저점을 찍고 조금씩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제 생각에는 뉴욕 증시 분위기도 한 번쯤 쭉 밀려주면은 그 이후에 역으로 좀 탄력받아서 반등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장중까지는 국내 주식 시장도 더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씩 안정을 찾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들에 대한 악재들은 이미 좀 나왔다고 보여요. 환율에서도 그것을 이미 많이 반영을 했잖아요. 원달러 환율 동향인데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좀 튀었어요. 많이 튄 거예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튀었어요. 그만큼 한국 입장에서 보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높아진 거거든요.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려들이 많이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의 투기성도 있었고 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은 참 진짜 더럽게 살 주식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살게. 보고 있으면 삼성전자를 살 거예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를 사기도 애매해요. 삼성전자 진짜 바닥 맞아? 애매하죠. 손이 잘 안 가죠. 그렇다고 LG에너지솔루션 살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 자, 코스닥 넘어와서 에코프로 살 건가요? 이거 살 수 있나요? 다시 갈지 안 갈지. 에코프로는 BM을 살 건가요? 진짜 애매하죠. 뭐 포스코 살 건가요? 진짜 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급등하는 종목들도 긴가민가 해요. 뭐 초전도체를 살 것도 아니고. 오늘 상한가 치면 뭐 아모센스 갑툭 튀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상한가 친 경우인데 이런 거 사기도 애매하잖아요.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상황들을 쭉 지켜봤을 때 아무것도 살 거 없어 보이는, 진짜 살 거 없을 것 같은 그런 시장에 과감하게 들어갔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종목도 저가 매수해서 들어가면 한 시기라고 보여요. 이 뭐 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본다면은 큰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 같은 종목들,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금양 같은 2차전지나 뭐 포스코 좀 확장해서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그런 종목들부터 조선주들 움직이다 말았었잖아요. STX도 2차전지로 이슈 때문에 STX는 튀는 거지. STX 엔진이라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순수 저거니까 선박 관련되니까. 근데 이건 움직임이 너무 없다. 미리 좀 들어가긴 그렇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기계처럼 중공업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요런 쪽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이미 조정 많이 받고 추세는 형성되고 있는데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 이럴 때 할만하다는 거예요. 언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투자자들 눈에 사실 좀 불안불안하고 정말 투기성 종목들도 시들해지고 정말 살 거 없죠. 근데 이럴 틈에 선수들은 요런 종목들 매집을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건 뭐 중장기 투자가 꼭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한화오션이라든지 저는 한화오션이 탄력적이었어서 한화오션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방산 또 이슈 다시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그룹 중에서 뭐 있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참 살 것 없는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살 주식 참 많아요. 조금 생각을 바꾸고 여유를 갖는다 보면은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는 너무 조급하게 지금 국면을 생각하지는 말아 주시고, 오늘 제가 좀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빠진다고 해서 너무 막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의 추세는 살아났고, 중장기 추세는 살아났고, 어차피 인플레이션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싸워야 할 부분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와서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겁니까? 빅 스텝을 할 겁니까? 끼케야 한 번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이후에 대한 경기 침체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는 또 없으니까는. 이런 것들 판단을 한다면은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면을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